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과목 농작물 재해보험의 통칙편에 대해서 용어를 제외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1과목, 2과목 모두 별도로 공부하셔서 업방서에 있는 그대로 암기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과목 통칙편에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회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 해당 용어를 기재하는 문제, 또 청약, 철회와 관련된 문제로 모두 괄호 채우기 문제가 나왔고, 2회에서는 평년 수확량에 대한 용어, 3회 또한 보험의 목적 및 표준 수확량에 대한 용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회에서는 현지 조사 항목 괄호 채우기와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서술식으로 15점짜리로 총 20점이 출제가 되었었고, 5회에는 용어, 보험가액과 적과 후 착과수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 6회에서도 용어 정의에 대해서 출제가 되면서 매년 5점에서 20점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따라서 용어편에 나오는 용어는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시고 15점짜리 서술형으로 출제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용어를 제외하고 통칙편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사용되는 업무방법서가 1과목과 2과목이 있습니다. 업무방법서 제일 앞에 업방서의 목적이 있는데 1과목은 신계약 인수 절차,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2과목은 손해평가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해서 손해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 업방서의 적용은 농업재해보험법, 보험법률, 감독규정, 회사내규, 금융감독원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대해서 본 업방서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실 텐데, 먼저 용어편에 나오는 것 중에서 6회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개화기, 분화기, 신초발화기와 벼품목에서 나오는 출수기에 대한 숫자 한번 보시면 개화기는 40%, 분화기와 신초발화기는 50%, 출수기는 70%입니다. 출근은 7시 5분발 개사액에서. 자, 다음 신계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회 시험에서 현지 조사 항목을 기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계약 절차 순서 및 각 절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 상담, 가입 설계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가입 자격, 지번, 소유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 조사 시 조사 항목, 과수와 밭작물 원예시설표 각각에 대한 조사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시고요. 다음 상품 설명, 심사, 개인정보 동의서 친구, 그리고 청약서 고객 작성 부분, 여기에선 보험계약자가 작성할 내용, 특히 이름 쓰고 자필로 서명하는 것은 대필도 안 되고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초회보험료 수납 방법, 현금과 즉시 이체, 카드, 기타 담당 부서에서 지정하는 방법 4가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 발급 교부, 증권에 관련된 내용은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지만 중요 용지로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또 연장하고 변경 시에는 증권의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증권을 전달함으로써 증권을 발급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한번 보시죠. 신계약, 신, 상, 설정, 현, 상심, 청약료, 증발. 신상설, 정현, 상심, 청약료, 증발. 다음 모집시 상품 설명서의 수록 내용입니다. 손해평가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시험은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 취소정, 알 분쟁. 안철 모시기가 소정과 알 분쟁을 합니다. 다음은 인수심사 업무의 목적입니다. 보험계약의 역선택, 불량계약을 인수를 제한해서 손해율을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인수, 손수, 안성. 인수 대비가 역량을 모아서 손수, 안성에 갑니다. 인수 심사 후 인수 거절 시 응대자는 1차가 거절 계약의 모집인, 2차가 모집인의 책임자, 3차 마지막으로 인수 심사자가 그 응대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 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 관리 업무 범위는 철회, 취소, 해지, 무효, 변경, 감액 환급 등 신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되는 각종 심사, 처리 업무가 해당되고요. 첫 번째, 계약 변경은 목적물 변경과 계약자 변경 두 가지가 있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은 목적물 변경에는 면적과 주소, 방제시설, 과실정보에 대한 변경, 계약자 변경은 매매나 임대, 상속, 증여, 인수 오류 시에 발생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게 됩니다. 5대 매상 계약자는 면목동 주방과, 5대 매상 계약자는 면목동 주방과. 다음 밑에 나오는 철회, 취소, 무효, 해지에 대해서는 각각 그 요건, 행사기간, 보험료 환급에 대해 서로 비교해 가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철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가 있고요. 보험료는 철회 접수 후 3일 이내에 원금을 환불해 줍니다. 3일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날수에 대해서는 이자를 더해서 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는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고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이자를 더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취소 요건,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약관 청약서 전달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지 않았을 때, 취중 전자 서명. 다음 무효. 무효는 1차 과목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계약 시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계약사항이 발생이 불가능한 것일 때 무효인데, 이때는 계약자가 선의일 때, 계약자 책임이 있을 때, 계약자가 고의나 중과실일 때, 또 회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회사가
이 무효임을 이미 알았을 때 각각에 대해 보험료 환급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 구분하시고요. 중미 회원이 선전책차, 중미 회원이 선전책차. 마지막으로 해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 임의 해지와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가 있습니다. 회사에 의한 해지는 해지 조건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그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다음 4가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것 정리하시고요. 계약 당시 회사가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해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났을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모집자가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서술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적종 2에서 해지하지 않고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상기하시고요. 그 중에서 1번과 4번 이 내용은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지 시 회사가 환급해야 될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환급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환급 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서 해당 담보별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산출을 하고, 이자 계산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적용합니다. 자, 이자 계산하는 기산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회는 철회 접수 3일 경과하면 3일 경과한 날부터, 취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무효는 보험료 납입이길부터, 해지는 청구, 신청이길부터 계산을 합니다. 철삼이 무취 납 해신, 철삼이가 무색 무취한 납으로 해신을 잡다. 작년 6회 시험에서 비록 2과목이지만 보험금 지급 시 적용하는 이율, 그 이율이 기간에 따른 이율이 다른데 그 이율을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셨던 여러 내용 중에서 단순 문제로 충분히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했던 이자 계산 기산일까지도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많이 공부하시고 책 보신 분들은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제한된 시간에 특히 서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면 바로 기재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시간 내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을 적용해서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은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과목 통칙편 용어 부분을 제외하고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1과목 전체를 공부하셨는데 품목별로 비교하고 암기하시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중으로 금년도 업방서가 나오면 수정사항 및
추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이 과목으로 동영상을 계속 제작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